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산 직장인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쉽게 망하는 직장인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한 개인이 느낀 거니까 재미로 들어주시고요. 사실 기준이 돈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뻔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 사람의 인생 자체가 괜찮냐 아니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좀 많이 보셨을 테지만 같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저 사람은 왜 사나 싶고 약간 이런 땡구야 조용히 해. 인사드려. 자꾸 짖기만 해. 인사드려. 구독자님들한테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해. 땡구야. 가만히 자. 제가 같이 사는 반려견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와의 케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분은 참 그 사람 대 사람으로서 배울 만하다 싶은 사람,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싶은 사람, 남의 인생을 함부로 욕하고 싶진 않지만 개인적인 생활도 좀 뭔가 엉망일 것 같고 회사에서도 하는 행동이 조금 그로테스크하다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점점 알아가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겠다 싶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외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그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인생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저런 습관이 결국 저 인생을 좀 망가뜨렸구나, 저런 습관이 저 인생을 저렇게 만든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렛츠 고고. 저는 첫 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때 첫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나는 여기서 직장 열심히 잘 다니면 돼,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모호한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생기면 금방 다 써버리고 맨날 그 항공 지상직이어가지고요. 저희가 항공권이 좀 쌌습니다. 삿포로를 왕복으로 갔다 오면 딱 4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항공권이 너무 쌌고 부산에서 서울 이제 비행기를 타도 12,000원이면은 끝났어요, 왕복이. 그래서 여행을 하도 다니다 보니 이제 남는 돈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그냥 오늘 내일 할 것 없이 매일매일 돈을 써제끼기만 했었던 일상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동기들 중에 결혼을 유독 하고 싶다고 하는 동기가 있었어요. 이 동기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성격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도 있었고요. 차를 운전하면서 회사도 잘 다녔었고 인간관계도 꽤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진짜 목표는 결혼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직장을 이제 언제까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좀 잘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도 되게 열심히 모으고 계셨고요. 자기가 이제 남자한테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한테 내 인생을 기댄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데 저게 될까? 저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진짜 결혼이 될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젊은 나이 자기가 차도 뽑고 잘 다니고요. 돈도 열심히 잘 모으고요. 성실하게 잘 살고 있죠. 그리고 아이 낳으면 자기 진짜 잘 키우고 가정에 충실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대의 그런 젊은 나이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자세까지 딱 갖추고 있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 언니는 꽤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는 멋진 남성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고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는 그 안에서 반드시 있겠지만 그 언니가 말한 것처럼 정말 훌륭한 어머니로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은 직장 생활에서 조금만 짜증이 나도 막 으악 이러면서 응애응애거리고 막 이랬거든요. 다 이제 신입사원들이었고 젊고 어리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입김이 다 셌어요. 근데 유독 그 언니는 거기에서도 늘 잠잠하고 조용하고 좀 평탄한 그 모습을 유지했기 때문에 승진도 좀 빨리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언니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는 무조건 이 직장 안에서 살아남는다라는 목표가 있었고 이 직장에서 번 돈을 잘 모으고 내 명함을 잘 내밀어서 결혼을 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잘 했었던 겁니다. 지금 와서 다 커서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기 인생에 목표가 있을 때가 있고
목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취업을 했던 이유는 그냥 이 나이대에는 사람 구실하려면 취업을 해야 돼, 약간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좀 만만하게 넘볼 수 있는 지상직을 했었던 거고,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직장 잘 다니고 있잖아, 뭐가 문제야, 약간 이러면서 다녔었던 거죠. 근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선배들이 괴롭히는 것도 너무 싫고, 그냥 회사도 너무 싫고, 직장 생활이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막 이런 단순하고 가벼운 생각들만 계속 들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 결혼했던 언니가 말렸어요. 너 나가면 뭐 할 건데? 구체적인 목표는 있어? 네가 하고 싶은 게 정확하게 뭔데? 너 그런 것도 없잖아. 야, 너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다 뿌리치고 나왔죠. 나오고 나서 엄청난 개고생을 했습니다. 한 몇 년을 다 송두리째 날릴 정도로 서울에 올라와서 진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좀 인생을 헤매고 방황하고 많이 힘들어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라고 생각해보니, 저는 구체적인 목표나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다 하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무엇을 해서 내가 뭘 이루고 싶다라든지 이런 목표가 없었던 거죠. 그럼 결국에 남들한테 자주 휘둘리게 되고, 남들이 괜찮다고 하는 것만 쫓아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도태되면 그냥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 같고,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인생에 불만만 쌓이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 마인드를 다 바꿔가면서 싹 다 개조를 해가면서 이제는 조금 목표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할 때 같이 들어오는 신입사원도 목표가 있으면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자기 인생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목표가 없으면 다들 그냥 유령처럼 떠돌게 되더라고요. 한 일례로 직장 상사 중에 한 남자 상사가 유독 그 여자 직원들을 너무 좀 이렇게 탐하려 하시고, 자기 인생의 목표나 이런 거 딱히 없어 보이시고, 회사에서 갑질하는 그런 맛에 사시고,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분은 좀 쫓겨나듯이 자리를 남들에게 내어줘야만 했습니다. 결과는 그랬죠. 근데 반대로 그분이랑 상반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외벌이로 자식 셋을 키우신 한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과장님은 굉장히 그 명문대 출신이셨어요. 고려대를 나오셨는데 자기보다도 낮은 학력의 사람들이 자기한테 대놓고 무시를 해도 그냥 허 웃고 말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이 고려대에서도 이제 이과생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수재셨고, 저도 그분을 통해서 업무를 배운 게 되게 많았어요. 그분 스킬을 쓰면요, 어디 가서 일 못한다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네, 무조건 일 잘한다는 소리만 들어요. 그분 덕분에 진짜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능력이 출중하신데도 자기를 이렇게 까내리거나 뭐라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대응하시지 않고 그냥 웃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행동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되게 유명했습니다. 아들이 셋이셨고 아내분도 있는데 외벌이로 그걸 다 감당하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서울에 아파트, 자가까지 있었습니다. 자산이 10억 이상 되시는, 무조건 10억 이상이 되시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그 직장 상사분이 어느 날 회식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적 없이 사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다른 과장님이 있었다 했잖아요. 여자를 되게 많이 밝히고 약간 이런 과장님한테 자식분 주식 계좌는 만들어줬어요? 막 약간 이렇게 지나가듯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내가 알아서 키우겠지, 약간 이렇게 막, 물론 자식을 사랑하시겠지만 되게 가볍게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높은 학력의 소유자이신 직장 상사분이 애가 나중에 컸을 때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돈인데,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방법이 정확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아들 셋을 벌써 주식 계좌를 다 만들어줬대. 거야. 내려가? 세상에 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직장 월급만으로는 아이 셋과 뭐 그런 아파트 대출금 이런 거를 담당할 수는 없으니까 이분은 그 방편으로 주식을 선택하신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한 수재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목표가 내가 얘네들 20살이 됐을 때 인생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가르쳐 놓는 것이 내 목표다. 그 다음부터는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표가 굉장히 명확하시죠. 정말 멋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와중에도 그분은 그분만의 그런 명확한 철학과 목표, 생각이 있으셨던 분이었던 거죠.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한 20채를 넘게 갖고 계셨던 팀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원래도 집이 좀 잘 살던 팀장님이셨던 것 같긴 한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인생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다.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돈이 되냐? 그러면은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근데 돈이 되면은 그냥 안 멈추고 계속 그 테크토리를 돌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배운 방법이라고 하시는데, 가만 보면은 엄청 열심히 막 그 잠도 안 자고 일하고 이런 건 아니시지만 의외로 본인만의 목표나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했을 때도 착착착착 진행하는 거를 되게 잘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좋은 직장이니까 들어가지 뭐, 좋은 학교니까 들어가지 뭐, 남들이 하는 거니까 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내가 없이 그냥 몸만 이렇게 따라가는 거니까 내 인생에 내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직장에서도 그 사람은 약간 열등감을 많이 느낀다든지 아니면 사사로운 것에 자꾸 집착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 양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이걸 해왔는데 다음엔 이걸 한번 해볼까? 난 이런 인생을 추구하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형태로 좀 건전한 직장 생활을 추구하고 자기 일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가정에도 충실하고 약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를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쉽게 망하는 루틴은 제가 과거에 했던 실수와 똑같습니다. 목적 없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만 자꾸 따라갔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굳이 찾지 않았다. 거기에 그냥 그런 삶을 반복하다 보니 사사로운 것, 남들이 나한테 화내는 것, 그런 자잘한 것들에만 자꾸 집중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결론적으로 내 인생에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혼자 남겨졌다. 약간 이게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은 생각보다 되게 길고 어찌 보면 되게 짧은데, 제가 목적도 없는 삶을 그냥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아간다 라고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무료하고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죠. 근데 반대로 내가 뭐 컨텐츠를 해서 이렇게 잘 살아가겠다, 그래서 나는 컨텐츠 관련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번 배워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들어가면은 내가 몇 살 때까지는 얼마를 반드시 모아서 나는 결혼을 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그 인생이 좀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지는 게 확실히 있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인생 안에는 본인 자신이 있다는 걸 잊지 않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방법이 쉽게 망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네, 오늘은 이런 얘기를 주저리 늘어놨습니다. 뭐 듣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건 조금씩 다를 텐데요. 남들의 이야기 속에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욕심내도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욕심을 내고 도전을 해도요, 한 100번 중에서 99번은 전 실패했던 것 같아요. 늘 실패는 따르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필요는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